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천여 동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종교, 집회시설, 중대형 건물 등 모두 2만 5,915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18억 원을 올해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 조사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를 파악하고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수리를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고 자치구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 점검 지침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3종 시설물은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건축물 중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 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을 뜻하는데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은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 3회 정기 안전 점검을 하고 또 시설물 관리 대장과 준공 도면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가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에서 특별히 김동빈 이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강의로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도착하는 게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자, 오늘은 무려 16년 만에 착공식을 진행한 신안산선 복선 전철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드디어 착공식을 시작한 신안산선에 대해서 함께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은 아래에서부터 보시자면 화성시에서부터 이제 서울 여의도 그리고 2차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안산선 8월 말 착공을 예정해서 지금 착공식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말까지 개통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안산에서 시흥에서 그리고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길이는 40km가 넘는 44.7km의 거리고요. 정거장은 약 15개 정도의 정거장이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만 굉장히 높은 3조가 넘는 사업비가 이제 들어가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많은 또 고용 유발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신안산선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서남부 지역 그리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40m 대심도에서 이동을 하고 이제 최대 110km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런 전철이다. 빠른 지하철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복선 전철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선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의도에서 이제 광명까지는 한 개의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요. 광명에서 두 개의 노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광명에서 이제 장래 국제 테마파크역 그리고 한양대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개요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역 주변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아래쪽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국제 테마파크 신설될 그런 역입니다. 지금 이 송산 이제 차량기지역 인데요. 이 지금 국제 테마파크 지금 신세계 건설, 신세계에서 개발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또 이런 고용 유발 효과 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관광객이 또 유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이런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두 번 정도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신세계에서 개발을 맡으면서 굉장히 청신호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국제 테마파크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주변에 이런 교통 호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일대에 굉장히 장래성,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시역이라든지 이제 원곡, 초지역, 선부, 달미 이 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제 소사 원시선을 같이 이용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흥시청, 시흥능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한양대부터 호수중앙, 성포, 그리고 장래역이죠. 장하역, 그리고 목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자, 기존에 보시면 이제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지하철역들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주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접근을 하시면 향후 완공 시점이 약 5년 정도 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산 지역에 각종 신설되는 역 주변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장래역, 장하역이라고 이제 표시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3,000 가구 정도의 도시가 또 건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가 이제 건립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감지구 같은 경우는 이 철도 신안산선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그런 목감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곶 판교선이 또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3개의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시흥시청역 주변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래 매화역 그리고 장래 학원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화 산업단지 그리고 학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또 조성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많은 또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다시 다음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광명역부터 한 개의 노선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개발이 이미 이루어져 있죠. 지금 이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2,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돼 있는 광명역 세권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돼 있는 집값에도 불구하고 장래성이 굉장히 밝은 그런 광명역 세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인 석수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낙후된 철공소라든지 이런 유통단지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수역도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흥사거리라든지 독산역 같은 경우 지금 이 두 개의 노선 같은 경우 금천구에 기존에 좀 열악했던 이런 교통이 굉장히 좀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개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에 이중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신풍역 그리고 도림사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지역입니다. 신길 뉴타운 지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 플러스 이제 여의도 접근성 내지는 이제
이제 서울역 공덕으로서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철 노선이 이어지는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호재들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주변으로 신안산선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히 보시면 여의도와 이제 강남으로 이동하는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는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GTX 못지않은 교통 호재로 작용할 신안산선 복선 전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개통 호재로 작용할 지역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 어떤 특징 가진 부동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영등포구 당산동 매물과 강서구 이제 마곡동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추천드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많고요. 직주 근접에 특화된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빈 이사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에서 함께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살펴보면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서울 3도시 및 영등포구 안에서도 더블 역세권 지역에서 가져주셔서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당산동의 입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여의도와 옆에 있는 당산동, 영등포동의 일대 지도입니다.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가장 대표적인 당산동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은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이 다니는 당산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바로 여의도 업무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는 영등포구청역이라든지 영등포 시장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5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하철역도 굉장히 양호하게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로는 한강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강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로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산동은 이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하는 이런 지역 호재들, 이런 개발들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영등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물레동 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대형 개발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이런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직주 근접에 특화된 영등포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등포와 여의도 쪽의 개발 호재 살짝 얘기를 해주셔서 개발 호재 이어서 들어보죠. 네, 영등포 지역은 이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한 지역이죠. 2030 서울 기본 계획에서 이제 3도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은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 구역이 확대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개발이 많이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풍부한 3도심 중에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으로 영등포 역세권 개발입니다.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경인로를 따라서 저층 위주의 이런 상가들이 좀 오래된 상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이 일대를 경인로 주변 일대를 핀테크 산업 단지로 육성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형상을 좀 떠올리면 좋을까라고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공덕역이라든지 이제 마포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넓은 도로에 옆에 이제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 테헤란로 같은 그런 모습을 형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요. 영등포 로타리 같은 경우도 철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까지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요. 영등포역 같은 경우 신안산선 예정지죠. 여의도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까지 철도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산업 거점이라든지 이제 물레동 공공공지 개발도 있습니다. 자, 이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선제분 부지를 개발하고 있는 재생 사업인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면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하기 때문에 대중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제분 문화산업단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왼쪽에 있는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복합산업 문화 거점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유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대 상권들이 많이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물레동 머시닝밸리가 있습니다. 지금 물레동 머시닝밸리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굉장히 낙후된 철공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지역으로 이제 발돋움해 나갈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1가부터 3가까지의 이제 연합하는 합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추진을 해서 이 지역의 재생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는 물레동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한창 개발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준공률이 한 50% 정도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업무 이제 보조적인 그런 영등포 뉴타운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거 위주의 굉장히 많은 수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영등포 전방위적인 개발 계획들을 지금 담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서부선이라든지 이제 GTX 비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신림선까지 이런 철도에 대한 호재가 많이 잡혀 있는 영등포 지역이 있고요. 여의도 신월 IC 지하화 공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하고 있죠. 이런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체크하고 왔습니다. 교통 호재에다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좀 개선되는 곳이라서 저희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호선과 9호선 근처의 당산역 역세권에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영등포 당산동의 시세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에 이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이렇게 월세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수익률 6% 정도의 수익률을 또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전문가님이 직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가지 포인트로 저는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도심으로 승격한 영등포 지역입니다. 개발 계획들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바뀔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이라고 첫 번째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산동의 훌륭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서울의 여의도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임차 수요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공실 걱정까지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함께했습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빅 이사와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저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돼 있네요. 자, 이번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강서구 마곡동에서 일단 마곡동 주변 환경부터 둘러보죠. 네.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넓은 그런 산업단지가 기존에 없던 산업단지가 들어온 신규 이제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마곡 산업단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약간의 공급이 조금 상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상가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공실률도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공실률이 높은 경우는 입주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미래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으로는 서울식물원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이런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마곡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습지원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녹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마곡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양가보다 약 2배 정도의 이제 시세를 또 형성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신방화역 9호선이라든지 이제 공항철도 5호선이 다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세권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곡 이대병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의료시설까지 들어와 있는 이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마곡 스타필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쇼핑센터까지 예정되어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역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마곡 산업단지의 가장 직접적인 수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직장인의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기대되는 개발 호재들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는 마곡 도시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토지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업들의 입주율이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에 또 하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좀 고소득의 이런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까지 탄탄한 그런 마곡 지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보시면 강남 지역에 3개, 그리고 강동 지역에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이 기존에 없었었는데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생기면서 기존에 이제 서울에 서쪽에 어떤 교통 이런 버스에 대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남부 터미널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김포공항과 연계되는 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버스 이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라는 이런 상상도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역 서쪽으로 의료문화 관광벨트, 김포공항과 발산역 이 사이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가 조성이 됩니다. 이런 의료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되면서 이런 외부 관광,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의료 관광을 많이 오게 되는 편의성을 좀 보이게 되는 그런 관광 벨트라고 보여집니다. 공항과 연계됐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는 의료 관광 벨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식물원이 개장을 했고요. 마곡 이대병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식물원 녹지시설, 그리고 대형 의료시설, 그리고 대형 쇼핑시설까지 이렇게 좋은 이런 주변의 편의시설, 이런 기반 시설까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곡 산업단지의 커다란 수요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거기다가 뭐 황금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9호선 근처에서 저희가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좀 투자를 한다면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강서구 마곡동 시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룸과 쓰리룸 구조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월세 금액 같은 경우는 2천에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투자 전략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산업단지 주변 도보권 가능한 그런 매물들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 산업단지 도보권, 이런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런 매물들도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 그리고 구조의 희소성 투룸이라든지 쓰리룸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고요. 투룸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로 접근하게 되면 비싼 신축 대비 이제 비싼 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도보권의 주택으로 접근하시면 좀 저렴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든지 전세를 하시든지 하는 그런 수요를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의 낮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거 수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실률이라든지 하는 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에서 함께했습니다. 9호선 역세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목을 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해외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1부 세미나, 그리고 이어서 2부는 소액 핵심 투자 지역을 주제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동빈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빈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팀장님 오늘은 또 두 지역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동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강남 3구이자 1, 2인 가구들의 밀집도가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등포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다룰 만큼 많은 공적 자금이 이곳 영등포에 몰리면서 많은 호재들의 현재 진행 중이면서 또한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주택의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소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기 신도시로서 성공적이라는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인데요. 성남시 판교 인근의 다세대 주택의 동향을 알아보게 될 건데요. 친환경의 습세권을 자랑하는 곳이면서 서판교 쪽은 아직 동판교 쪽에 비해 평당 금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변의 테크노밸리의 호재로 인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면서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호재가 자리 잡고 있는 굵직한 정부의 정책을 보는 만큼 투자 및 실거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서판교 쪽의 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색 있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1인 가구 분들을 위해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할 거고요. 가격은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면 정말 개발이 활발한 지역인데 오늘은 오피스 라인 5호선 근처에서 1인 가구분들 위한 부동산에 좀 주목을 해본다고요? 네. 사실 이 지역은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질 만큼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강남과 마포구 다음으로 최상위층에 속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다는 점 우선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 9호선 국회의사당 도보 10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근방의 신길역도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을 만큼 여의도에 임대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임대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지나는 노선 중에 5호선 노선은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도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여의도, 광화문, 공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9호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 임대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같은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다양한 교통 노선의 집결지일 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코스트코, 빅마켓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대형 마트와 복합몰을 이용하시는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업무단지의 입출입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차량 5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서쪽으로 마곡산업단지, 강 건너 상암 DMC,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상암, 용산 모두 계속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인구가 증대하는 곳으로서 각각 업무단지마다 16만 명에서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래로 신도림과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 5중, 6중으로 겹쳐 있는 업무단지의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서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만 봤을 때도 100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악동 교통의 핵심이자 생활 인프라, 업무지구의 접근성 등에 비해서 지역이 아직까지 노후화가 여전히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곳 영등포에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공적 자금이 이곳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그 건물 옆쪽에 뉴타운 개발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시시각각 그 변화가 보일 만큼 계속 변화하는 곳이고 앞으로도 변해갈 지역이면서 변화에 대한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과 마포 다음으로 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이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라고 하네요. 저희 이곳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들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영등포구 영등포동은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네.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재물포길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가 정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지하화,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물포길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 바로 위쪽에 신월 IC부터 목동교까지 지나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속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바로 재물포길 지하 사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도로를 지화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미면서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고요. 상습적인 정체 지역인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또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인근의 도로의 지하 사업의 목적이 정체 해소와 더불어 장래에는 이 도로가 교통이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의도로 바로 건너편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 정비 효과를 상당히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 몇 년간의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5, 6억 원대에서 10억 원대를 갱신하는 초고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 개발에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H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이 지역의 기초가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영등포역을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추후 신안산선의 연장으로 공도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서울의 웬만한 중심지 업무 수요는 모두 받는 교통의 허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 지역과도 접근성이 좋아져서 멀티 역세권으로서의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도심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여의도는 국제금융도시 위상을 지속해서 갖춰가는 만큼 많은 호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굵직한 복합 건물들이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창출시키면서 동시에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IFC물 2배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이 입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 중심으로 솟아오르는 72층과 56층의 두 동의 오피스 타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도시인 파크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MBC 옛사옥 용지에도 49층의 초고층 복합 빌딩이 개발 사업도 진행 중기에 있는데요. 여의도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유를 했던 상태이긴 하지만 비록 이미 서울시에서 여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국제 도심을 여의도에 만들고자 하는 장기적인 정부의 방향성으로 국가 계획상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하느냐가 그 시기가 문제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소식에다가 16년 만에 착공식을 가진 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좀 아직은 임대가 저렴하다고 하셔서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원룸의 구조이기 때문에 1.5룸의 분리형 구조와 방 1개, 주방 겸 거실, 욕실 등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면서요. 전세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셔서 실투자 금액이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가능히 하시겠습니다. 월세시 임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수익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익 예상이 되시고요. 실투자 금액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팀장님과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역에 분포돼 있는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함께할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인데요. 서판교와 청계, 판교 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3룸 구조의 공동주택 확인할 거고요. 가격은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 때 성공적인 3기 신도시라고 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지적인 매력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판교는 물론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의 주택에 비해 평당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이제 투자하시기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주택의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 또한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고요. 혁신학교인 은중초등학교, 은중중학교, 은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주택 주변에는 가족 체육 농원, 운중 저수지, 판교공원 등이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쉽게 즐기실 수 있고 친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또한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면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출근 시간이 약 5분 내로 가능한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30분 이내로 진출입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하면서 운중도 서판교 쪽은 전월세 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를 하시게 된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주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임차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더해주는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판교 운중동의 입지적인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성남시의 땅값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IT 기업이 입주를 해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매출 79조 원의 종사자 숫자만 7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인데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예상 종사자 수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예상 종사자 수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총 예상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5만 명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및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집가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 있는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성남시 일대 많은 분들이 찾을 만큼 유명 지역으로서의 지역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세권에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의 넘버원이자 경기도 최고의 낙생 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매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어서 주변 학부모 형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인프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학세권을 충분히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의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고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의 하방 경직성을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2024년에 월판손 소식까지도 들리게 되겠는데요. 월고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어지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의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되는 사업이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 월곶에서 판교까지의 이동 시간이 30분대 진입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서판교역의 연장으로 인해서 판교역에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면서 여가 생활 시 교통의 편리성을 더욱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의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의 교통의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 효과까지도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향후 수도권 서남권의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일대 평당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저희가 쓰리룸 구조의 공동주택에 좀 접근을 해본다면 가격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면 매매가 6억 원대에서 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 4억 7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실투자 금액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 시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수입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면서 실투자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 명문 학군들의 학세권을 자랑을 하는 최상위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 취락지구의 용도지구로서 높은 토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과 2024년에 월판선 개통의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시면서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업무단지 형성으로 주변 생활의 인프라 및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의 요인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시 판교 운중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